중국의 리오프닝화와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잘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인 구조적 개선으로 인한 실적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뭐가 있을까? 이 와중에도 주가가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담고 있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하트를 꾹꾹 눌러드리는 게 또 취미인지라 댓글을 당연히 다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근데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몇몇 분들이 저를 안 좋게 보고 욕을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가다가 한두 개의 좀 악성 댓글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앞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피부 미용 관련주 얘기해 주실 때가 작년 12월이었는데 현재 원택이랑 비올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 중이더라고요. 제2의 원택 같은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주식은 없을까요? 우리 큐피디님이 정말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제가 딱 원하는 질문을 마침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려의 마음을 품고 좀 권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느냐? 껄무새가 아닌 다음무새가 되자라고 했잖아요. 자, 의료기기가 올랐어요. 이게 거의 바닥권 대비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껄무새가 아니라 올랐는데 얘가 왜 올랐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 주자를 찾아내는 이런 습관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그 습관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다. 그리고 저도 이에 대한 또 저만의 견해에 따라서 그럼 제2의 의료기기, 특히나 이 중국 리오프닝이 점차 진행이 됨에 따라 크게 수혜를 받아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뭘까요? 일단 의료기기 관련주가 왜 강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부적 호재와 두 번째, 외부적 호재가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내는 부분이었고, 외부적으로는 해외 글로벌 수출의 영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부진했었던 중국발 수요가 리오프닝화에 따라서 풀릴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 흐름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중국 리오프닝과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비슷한 호재거리 중국의 리오프닝화와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잘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인 구조적 개선으로 인한 실적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개의 주식의 공통적인 호재가 뭐냐면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왜 중국 리오프닝이 중요할까? 를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다시 리오프닝화로 돌리면서 심지어는 유동성을 풀어주며 사람들의 소비 활동을 촉진시켜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에 그 많은 중국 국민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쓰는 소비에 따라서 실적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나온다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인데 우리나라 해외 수출 의존도의 가장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에서의 소비 활동들이 다시 재개되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기에 중국의 리오프닝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의 흐름을 보니까 춘절 연휴 이후로 대도시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초에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활동성 지표 회복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렇게 경제 활동 지수가 2월 초 이후로 급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의 경제 활동 정상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불을 또 지펴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중국의 통화당국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월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가 팬데믹 발생 이후 월간 기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 국민들이 소비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소비 활동을 많이 하게끔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풀린 돈으로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현재 중국은 3월 5일에서 10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중국 정부가 2월 경기 회복 속도를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3월 양회에서의 그 정책적인 조합을 완성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이러한 중국의 소비 활동 진작 흐름에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흐름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 수혜주에 더 투심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은 어느 분야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출 것이느냐를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중국 경기 회복에 남아있는 숙제인 부동산 경기 회복에 더 포커싱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로 중국이 나홀로 경기 침체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봉쇄와 또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봉쇄는 이제 리오프닝화로 떨쳐냈다 하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건 부동산 침체가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 하반기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 경기 회복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행됐더라도 서비스업은 매우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준 반면에 상품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지표 개선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상품 소비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지표를 끌어올려야 돼요. 즉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 경기 회복의 핵심 지표로 소비와 부동산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내보자면 일단 이 상품 소비가 많아진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상품을 살 것이냐 실질적인 중국인들의 현재 소비 심리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뚜렷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에 머물고 계시거나 중국인들과 친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 보시면서 지금 중국인들은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가에서 투자 관점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공유해 드릴 수 있을 때 한 번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주목을 해볼 거는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이에 투자를 할 텐데 이 투자에 따른 수혜주는 누가 될까를 봤을 때 가장 우선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건설기계 장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은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 헝다파산 같은 노이즈도 나왔고 일단 부동산을 막으면 경기 부양도 안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기도 힘들고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도 이어지면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중국의 현재 GDP에서 부동산 비중은 무려 30%에 달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에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9년 통계 집계 이후로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 부분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중국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 개발 투자액을 줄였다? 그만큼 작년까지 제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경제 부진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금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책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건설과 밀접한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철강주 이쪽에 한번 주목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여기에 중국 외에도 최근 미국 쪽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게 미국은 IRA 법안 통과 이후로 인프라, 공장, 광산 등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1주년이 넘어서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움직임이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과 우크라이나발 즉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를 건설 기계 쪽이 받을 수 있는 현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이런 기대감을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형태는 있어요. 다만 이 와중에도 주가가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담고 있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두산마켓이라는 기업인데, 두산마켓이 오늘자 기준으로 1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계속 사담고 있어요. 이는 거의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무방할 정도이고, 심지어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드릴 게, 최근에 중국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테마가 리오프닝 말고 따로 있습니다. 뭐였냐면 동수서산 테마였거든요. 이 동수서산 테마가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언급하긴 했었는데, 중국에선 이미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10월 대비 53.6% 상승하면서 리오프닝 수익률 10.1%를 상회,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이르고 기대감 측면이 크다면, 이 동수서산 투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실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이번 3기 핵심이 안보인 만큼 디지털 안보와 직결된 동수서산 투자는 앞으로도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중국 쪽에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동수서산 프로젝트 관련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는 업종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5G인데 5G도 직접적으로 연관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IT 하드웨어 쪽인데,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 즉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시킨다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 데이터 센터의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할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아무래도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IT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의 수요도 많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이 IT 부품 관련주 중에 중국발 매출 의존도가 높았었던 기업들이 기존에 부진했었다면 앞으로는 좀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리오프닝을 맞이하여 중국의 IT 환경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중국 당국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단에 IT 관련 부품 수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같은 IT 전자 부품을 다량으로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는 거죠. MLCC는 기존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같은 다양한 전자 IT 기기에 쓰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폰에 주요 들어가는 부품인데, 내가 스마트폰을 쓸 때와 안 쓸 때, 그리고 특정 부분을 쓸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주기 위한 댐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MLCC 시장이 워낙 기존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IT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MLCC 관련 업황의 회복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다. 또한 내부적인 호재 이슈도 있어요. 기존에는 MLCC가 스마트폰, 가전 이쪽 위주로만 탑재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 자동차가 전동화, 전기화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그 중에서도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제는 자동차에도 탑재가 될 만한 게 바로 MLCC다. 근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장에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큰 호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삼성과 LG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투자할 수 있을 유망 산업으로 전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여러분들이 MLCC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투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전 세계 MLCC 2위 기업인 삼성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총이 너무 커요. 최근의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실 거라면 비교적 시총이 가볍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노려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상대적으로 아모텍이라든지 사막 콘덴서와 같은 기업에 좀 더 단기적으로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자료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한 차례 보여드렸던 자료였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 업종을 수혜 시점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최근까지 음식료, 의료 및 화장품, 치과 및 미용 의료까지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게 결국 여행항공, 면세점 카지노, 건설기계, 그 다음에 가전 IT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한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여행 항공도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대감은 여행 항공도 물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지난해보다 9,000% 넘게 증가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돼서 꽤나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최근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 입국 심사대에서 중국 사람들만 따로 분류를 해서 보다 강하게 검사를 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을 그렇게 막 분류하지 않고 완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소비 활동을 해주는 게 경기 회복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흐름을 실질적으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로 올까? 유럽이나 다른 동남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 활동을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행이라든지 항공, 면세, 카지노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투자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굳이 오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내수 소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에 차라리 좀 더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건설기계 쪽과 IT, 부품 쪽 이쪽을 언급해드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최근 핫한 이슈, 핫한 종목을 바탕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 분석을 통해 또 저만의 기준에 대입을 해서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결과를 만드셔서 그 결과에 따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투자 기회를 잡아 좋은 결과까지 이어가셨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과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뿅.